네, 비선입니다. 저희가 비선이라고 하면 이전 정부 때 어떤 탄핵까지 이어졌던 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갑자기 이게 왜 나타났느냐 보면은 윤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을 얼마 전에 하기 전에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물밑조율했다 이런 주장이 나와서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계속 파장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 자, 장가 기자, 일단 이 얘기가 어제부터 불거진 건데 누가 언제 어떻게 이 회담에 관여를 했다 이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우선 그 인물들은요. 함성득 그리고 임혁백 이렇게 두 인물입니다.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 원장 그리고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어제 공개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영수회담과 관련해 자신들의 역할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한 원장은 함 원장은 윤 대통령과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으로 가족끼리 친분이 깊은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혁백 교수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었죠. 두 사람은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대리인을 자처하면서 이번 인터뷰 때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상징하는 색의 넥타이까지 메고 동반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 함성득 교수의 말에 따르면 함 교수는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만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이재명 대표 측에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영수회담 전에 함 교수, 이재명 대표, 그리고 임혁백 전 공관위원장 이렇게 세 사람이 따로 만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 인사 추천권을 이 대표에게 주고 그리고 이 대표가 원하지 않는 인사는 비서실장에 임명하지 않는다는 말이 전달이 됐다는 게 그들의 주장인데요. 네. 이에 대해서 이 대표 측은 총리 추천은 하지 않겠다고 했고 또 비서실장과 관련해서는 자신과 인천 계양을 후보였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희룡 전 장관이 비서실장 후보로 계속 거론이 되다가 무산이 된 게 이런 물밑 조율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영수회담이 앞으로도 좀 쭉 이어져서 더 자주 만난다면 골프 회동도 하고 또 부부 동반 모임도 하자 이렇게 각종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냈었죠. 네. 자, 그러면 영수회담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잘 계셨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선거 너무 운동하는 감사합니다. 하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네. 다 이제 건강 좀 회복하셨습니까? 아직은 많이 필요한데. 고맙습니다. 제가 원래 대통령 말씀을 좀 먼저 듣고 네.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아닙니다. 오늘 손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니까 말씀하시죠. 수정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다 보니까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 여기 오는데 한 700일 걸렸다고. 혹여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거북하실 수 있을 텐데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 또 이런 말씀을 하실 거로 또 제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떤 채널이었든 어떤 영수회담이 성사된 과정 그 화면 한번 보셨는데 김병민 최고 일단은 대통령실에서는 펄쩍 뛰었습니다. 그런 거 없다. 윤 대통령이 직접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해서 영수회담이 이뤄진 거다. 그 조율도 공식 라인을 거쳤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런데 비선 조율, 비선이든 비공식이든 어떤 이름 모르겠습니다만 이 당사자들이 인터뷰를 해갖고 사진까지 사실 나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까 장가 기자 얘기했던 두 당사자가요. 뭐가 맞는 얘기입니까? 허무맹랑한 얘기입니까? 뭡니까? 대통령실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 끊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기자회견이 있기 때문에 기자회견에 상당 부분 많은 질문이 이 한국일보 인터뷰 내용들이 우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분명한 설명들이 필요하다 생각되는데요. 당연히 영수회담을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만남이 필요하다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겠죠. 모두가 이런 과정들을 중간에 조율했다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일보의 인터뷰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일단 함성득 교수가 직접 만나서 통화를 했든 만났든 그 과정들을 거쳤다고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쏟아내지 않습니까? 근데 내용을 중간중간에 들여보면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논란이 자칫 잘못 불거지게 된다면 비선 논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실에서는 이 같은 내용들을 분명히 아니다라고 선을 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민주당 지지층보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굉장히 좀 격분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총선 참패의 원인이
이재명 대표와의 협치 불가 때문에 총선에 참패했냐 이렇게 보는 분들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그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적 민심이 멀어지게 만들었다면 어디에서부터 그 문제를 풀어낼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와의 협치가 모든 것들에 다 전제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총리 추천권도 이재명 대표에게 주겠다. 비서실장의 인사도 이재명 대표가 불편한 사람 하지 않겠다. 원희룡 장관의 얘기가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 내용을 사실을 전제로 깔고 봤을 때는 납득이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닐 거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만약에 함성득 교수가 만나거나 통화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함성득 교수, 임혁백 교수의 얘기는 같이 협치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국가의 미래를 위해 좋다 생각하는 거지만 그 협치 핵심 축은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를 핵심적인 중심축으로 놓고 보게 되는 저 같은 일에 왜 함성득 교수가 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게 함성득 교수의 개인 생각인 건지 대통령의 진짜 생각인 건지 이거 이제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러면 김병민 최고께서는 이 함 교수가 대통령이 함 교수한테 이런 말을 했을 리가 없고 했더라도 확대 해석했을 거다. 네. 이렇게 의견 갖고 계신 겁니까? 그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이재명 대표의 뜻에 따라서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을 임명하는데 원희룡 장관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경쟁했던 경쟁자 아닙니까? 근데 원희룡 전 장관이 했던 메시지나 선거 캠페인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표는 불편하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만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문제제기 할 수 있고 인천 계양에서 이재명 대표가 활동하는데 미진했던 일들을 갖고 공정한 선거 캠페인을 멋지게 잘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쟁했던 사람으로서 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갖고 불편하다 해서 만약 비서실장이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객관적인 사실과 거리가 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일 한번 윤 대통령 어떤 입장 밝히는지 한 번 더 보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김상일 부대변인, 네. 일단은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공식 채널 없었다. 네. 이런 반응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양측이 이제 누가 맞는 거냐, 누가 거짓말하는 거냐 서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봐야 됩니까? 용산과 민주당 모두 좀 곤란하겠죠. 네. 지금 이 함 원장과 임 교수 두 분이 하는 얘기가 맞다면 이건 거의 뭐 밀실 야합 수준이잖아요. 여기 들어있는 걸 보세요. 여야정 협의체 만들고 국무총리 추천권을 넘기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까지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밀실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산도 인정할 수 없고 민주당도 저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두 교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근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교수 한 분이 가서 인터뷰를 한 게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이 가서 했다는 거예요. 네. 또 이게 양측을 어느 정도 어쨌든 뭐 좀 친분이 있다거나 그 측과 라인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가가지고 같이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같이. 한쪽에 했으면은 어떤 의도가 분명히 뭐 한쪽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함성득 교수가 혼자 했다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전향적인 자세가 있었는데 영수회담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조금 약간 속좁게 굴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예. 임혁백 교수가 혼자 했다면 또 뭐 윤석열 대통령이 좀 약간 이렇게 뭐 야합적인 거래를 제시해 왔는데 이재명 대표는 당당하게 이런 걸 거절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다라고 볼 거예요. 예. 근데 이 두 분이 같이 했잖아요. 같이 또 사진이 네. 찍혔습니다. 찍었습니다. 같이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상당 부분의 과장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내용 외의 형식과 관련해서는 팩트들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김병민 최고. 일단은 예.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 중에 이런 것까지 있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뭐 회담 잘 되면 골프 회동 그리고 부부 동반해서 모임도 갖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까지 뭐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이게 이제 그 조금 더 구체적인 사안에서 신빙성을 좀 떨어뜨리게 만드는 게 윤 대통령 골프를 치지 않는 걸로 유명합니다. 어허. 네. 그러니까 대통령 되고 나서 골프 쳤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검찰총장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걷거나 산책을 하거나 진드가 만나서 맛있는 걸 먹고 뭐 약주를 한잔 한다거나
이런 일들에 대한 가능성을 봤더라도 뭔가 분위기가 회복돼서 같이 골프를 치자는 얘기는 이게 과거에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명채군도 들어본 적도 없고 전혀 들어본 본 적이 없다. 없죠. 예. 그리고 부부 동반으로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도 지금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건 김혜경 씨는 법인카드 논란 때문에 뭐 총선 이후에 나서서 조금씩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사법리스크 핵심 정점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인카드의 최종적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재판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고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지금 특검 전국에 한복판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이걸 뭔가 분위기가 잘 풀려서 부부 동반으로 만나겠다고 했을 때 국민적 여론이 이를 바라보는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바라보기에 쉽지 않은 내용들을 이렇게 툭툭 던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대체 왜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까에 대한 그 황당함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김단일 대변인, 일단은 네. 두 학자가 뭐 허위 인터뷰를 했을 리가 있을까 하는 어떤 의구심도 사실 들면서 일단은 대통령실, 민주당 그리고 두 학자가 교수가 굉장히 난감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법적 조치를 또 취하는 건 또 아니고요. 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거? 저는 상당 부분 비공식 역할을 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비공식 역할을 했는데 그걸 갖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원로 교수답지 못한 모습이다. 그리고 사회의 기본적인 어떤 뭐랄까 발전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한다기보단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뭔가 자기 과시욕 이거에 좀 약간 이렇게 너무 많이 경도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인터뷰까지 한 생각이 건 좀 들어요. 적절치 못했다는 네, 말씀이시죠? 저는 굉장히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공식적인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왜?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클 때는 그 불신의 일부분을 좀 해소하고 만나고 싶어서 비공식 채널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그3의 메신저를 통해서. 그렇죠. 아이스 브레이킹도 될 수 네.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들은 전부 다 참고사항이지 공식적으로 도장을 찍고 사인하기 전에는 나와서는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비공식 접촉이라는 것이 다 의심받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정치의 발전에 큰 해가 될 수가 있어요. 남북 회담을 제가 여러 번 참석해 봤지만 거기서도요. 국정원과 북한의 통전부가 비공개 접촉을 계속해서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통일부가 공식적으로 만들고 그런 다음에 장관이나 그 정상들이 합의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편하게 격의 없이 그리고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는 저는 정치 발전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나쁠 때는 지금 내용 중에서 서로 거래를 하듯이 서로와 직접 관련된 거, 개인사라든가 개인의 상황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미래라든가 이런 거와 이익과 관련된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안 되죠. 그거는 밀실야합이고 밀실 네. 거래니까.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국민을 위하고 대의를 위한 거라면 이런 비공개 회동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비공개 회동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국민에게 의심받고 불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활용이 불가능해진다. 그런 측면에서 이 두 분은 정치 역사에 굉장히 그 뭐랄까 약간의 죄를 진 듯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랑하고 싶어도 과시하고 싶어도 누르고 있어야 된다, 참고 그렇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어른이잖아요. 네. 자, 이건 변호사님, 어제 일단은 보도가 나오고 나서 윤 대통령 향한 어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이 굉장히 시끌시끌했다고 해요. 맞습니다. 하루 종일 부글부글 끓었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어제 보도 내용 중에서 이 대표의 차기 경쟁자는 내가 인선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대통령이 전했다라는 대목에서 많이 화가 났습니다.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일부러 총선 마치고 이재명을 차기 대통령으로 지지하냐, 이재명에게 국무총리를 구걸하냐라는 등의 윤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들이 수백 개 올라왔고요. 심지어 윤 대통령을 탈당시켜라라는 글들도 여러 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